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삼순환 진행하게 된 이제 이종 강사입니다. 자, 오늘 삼순환 새로운 시작인데 걱정만 앞서죠. 아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시험도 얼마 없는 거 안 남은 것 같은데 외울 거는 산더미 같이 있고 저 국제법이라는 게 양이 어마무시한데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할 건가? 1차는 괜히 붙어가지고 내가 이 외국모델이나 이런 생각들 오만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냥 올림픽으로 참가했는데 1차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차 시험장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막막하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시험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서 답안지를 일단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구성을 하려고 교수님들 교과서 그동안 수없이 몇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 그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못해요. 못하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가지고 이거로라도 답안지를 충분히 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몇 년간 공부했어요. 그 몇 년간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는 뿌듯하겠으나 여러분들 답안지를 채점하는 교수님들은 그냥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사람처럼 취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을 감탄시키는 답안 못 써요.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해요. 그럼 그런 현실을 자각해서 교수님이 최대한 나를 예쁘게 볼 만큼 그런 답안지를 구성하는 거 그걸 목표로 삼으셔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수만 가지 논문들을 다 정리한다라든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백 가지 판례들을 사실관계하고 논 것까지 다 암기한다라든가 불가능한 걸 시도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시도하시는 분들은 훌륭은 한데 처음 시도해서 며칠 그렇게 실천하다가 진이 빠져서 결국은 포기해요. 결국은 포기할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답안지에 쓰는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나도 납득하고 선생님들도 최대한 납득해 줄 수 있는 수준의 답안지만 구성을 해서 내면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국제법에 완성된 사람을 뽑는 게 우리 시험이 아닙니다. 국립외교원 가서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최대한 양을 줄이셔야 돼요. 최대한 양을 줄이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단어는 반드시 포함되는 답안 그거를 이제 언급하면 되고 100%는 알진 못한다 하더라도 얘가 논리적인 사고 구성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답안지의 표출만 되면은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로 삼순환을 진행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게 이제 쟁점 노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많아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도표화 해가지고 가장 간략한 핵심 단어들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나 실력 좋아. 그런 분들은 교과서 보시고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쟁점 노트로 좀 최대한 정리하시고요. 난 진짜 올림픽이야. 이런 분들은 이 도표로 정해진 핵심 단어들만 정확하게 암기해가지고 문장 만들어서 답안지 쓰신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합격해요. 그리고 여지까지 제 강의를 들어서 합격했던 사람들도 너 진짜 뛰어나. 이런 애들 별로 없었어요. 저 합격했어요 하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네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왜 붙었겠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답안지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좋은 인상을 줘가지고 이제 붙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신적으로도 덜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도 괜찮은 상황에서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지 너무 많은 자료 가지고 너무 깊게 공부하신다고 하시다가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다행히 시험 문제가 앞에서 집중되면 합격하겠죠. 내가 집중돼서 공부했던 데서 나온다라면. 근데 문제가 그러나요? 그리고 세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누구나 생각 못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참 교수님들이 잘못된 패습인데 교과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는 시험 문제를 내시지 않고 자기들이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 이런 거 확 내면서 왜 이런 것까지 공부 안 하니 이렇게 여러분들을 욕하시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태도죠.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맞출 수도 없고 잘 쓸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까지 대비하겠다라고 양을 늘리는 것만큼 무식한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하는 두 개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맞아가지고 전체적인 점수 끌어올려가지고 합격하는 거. 이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고, 좌우단간 국립외교원, 뭐 통상직도 마찬가지지만, 통상직이라고 하면은 뭐 행정법이 또 굉장히 주가 될 것이고, 우리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 이런 것들이 주가 될 텐데, 경제학 열심히 하셔가지고 거기서 높은 점수 맞으시고요. 국제법은 선방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 맞는다라고 하셔가지고, 또 국제정치학은 이건 뭐 내가 봐도 이건 뭐 학도 아니고 이건 무슨 거의 무슨 가위바위보 같은 그런 거 같은데, 내 운을 믿고 나 이긴다 가위바위보에서 이런 생각으로 잘 마치고 이러시면 붙는 거예요. 이러시면 붙는 거지. 간혹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을 옆에서 봐요. 정말 그냥 피눈물 나게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시험을 보는 요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우리 요령껏 하시죠. 요령껏 하셔가지고, 물론 요령껏 수업 시간 진행하실 텐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나 더 알고 싶어. 그럼 개별적으로 요구하세요.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면은 괜히 질문한 거 후회할 만한 양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뭐 제 1장에서는 볼 거 없는 거죠. 제 2장에서는 이제 국제법의 연원인데, 이 국제법의 연원에서는 총 한 14가지 정도 쟁점,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페이지에 있고, 여기서 우리 국립외교원에서 이제 출제가 됐던 것이 이제 두 문제가 있죠. 그 2-8번에 조약과 신사협정을 어떻게 이제 구별할 것인가. 이게 2018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번, 12번을 합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유엔총회 결의 그 자체가 조약 관습 외에 새로운 형적 연원이 되느냐. 만약에 유엔총회 결의 자체가 그 자체 새로운 형적 연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엔총회 결의의 내용이 일반 관습법으로 형성되기 위한 요건, 이 두 가지를 묶은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여기서 정작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2-4번이죠. 2-4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습법으로 굳어졌느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2-4번에 있는 쟁점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일반론으로서 2-1번에 있는 관습법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먼저 쓰신 다음에 2-4번에 있는 내용들이 관습법으로 굳어졌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2-1번 먼저 일반론으로 쓰시는 관습법이 나오면 먼저 관습법의 의의는 ICJ 규정 38조 1항 나오에 있는 관습의 정의를 먼저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조 1항 나오에 의하면 관습이라는 건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 법으로 수락됐다라는 건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일반 관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확신이 있고 관행이 있다라는 게 증거로 뒷받침되면 관습법이라는 게 탄생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즉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관습법이 국제법의 주요한 형식적 연원이었습니다. 왜요? 이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개인주의적 법체계지 협력의 법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조약을 만드는 일은 드물었고, 국가들이 실제 취하는 물리적 행동이 법적 확신을 얻어서 관습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통국제법 시절에서는 관습법이 국제법의 이제 주된 연원이었는데, 관습은 국가들의 일반 관행과 법적 확신이라는 두 개의 요소가 결합되어서 성립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확립된 관행이 있고 이 관행이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신념의 증거가 있어야 관습법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때 관행은 다시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가 일반적인 관행이어야 돼요. 즉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적 일반성만 갖췄다라고 일반성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런 관행과 관련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국가들은 그 관행에 참여했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질적 일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인 일반 관행. 이런 일반 관행은 양적 측면, 질적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관행이 국가마다 다르지 않아야 돼요. 이걸 획일성이라고 표현하죠. A 국가가 취하는 관행과 B 국가가 취하는 관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걸 획일성이라고 하고 세 번째로 일관성을 갖춰야 돼요. 그런 관행을 취했던 국가가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일반성과 획일성과 일관성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관행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라고 했다라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하지만 조금 이따 자세히 외울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관습법 형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행의 존속 기간은 이제 부차적 요건이다. 이렇게 간략히 쓰시고